안녕하세요. 좀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제가 벗고 해도 될까요? 저는 그 농협중앙의 상호금융 디지털 전략부를 맡고 있는 정재현 부장입니다. 농협 안에는 여러분 이제 헷갈리실까 봐서 말씀드리면 제1금융을 담당하는 농협은행이 있고 신협이나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을 담당하는 상호금융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국 1154개의 농축협에서 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상호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디지털 인증, 편리하고 안전한 모두의 전자지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20분간 여러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약 30년에 걸친 디지털 쪽의 서비스 사업을 제공해왔던 서비스 사업 제공자입니다. 이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디지털 사업의 고객 관점, 그러니까 이용자 관점에서의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들이 사실은 뭐 금융기재라든가 법규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모든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앱들이었죠. 그 앱들도 한 금융사에서도 보통 20개, 적게는 10개, 수많은 앱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앱들도 정리가 돼가고 있고, 금방 앞에 우리 기사에서 설명해 주신 전자서명 인증이라는 공인 인증 체계를 없애고 전자서명 인증 체계로 가면서 그 또한 고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죠.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아직은 서비스가 본격화되지는 않고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게 상용화되고 본격화됐을 때 또 한 번의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전자지갑이다. 그래서 저는 제목에 모두의 전자지갑이라고 했습니다. 모두의 전자지갑을 구현을 해야 한다.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용자, 여러분의 고객 측면에서의 전자지갑이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지갑이 무언가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지갑의 현재의 전자지갑을 좀 보겠습니다. 전자지갑이란 건 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멤버십 또는 결제, 문서 관리, 디지털 자산 같은 것을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지갑이 되겠죠. 유사한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지갑, 여러분 호주머니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지갑에 비교해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디지털화한 게 디지털 지갑입니다. 거기에 유형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멤버십 포인트형이고, 요 근래에 들어서 앱카드가 신용카드사들이 물리적인 실물 카드보다는 카드를 앱화해서 앱카드화하는 것을 보관해서 이용하는 뭐 무슨 페이 해서 하는 것들이 간편 결제형의 앱카드 연동이 또 하나의 전자지갑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공공기관 또는 정부24 같은 정부기관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전자문서 보관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도 해당이 되겠죠.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되겠죠. 모든 분야에서 종이로 제출하던 서류를 이제는 전자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전자문서 보관형이 있습니다. 또한 요 근래에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 디지털화폐, 전자화폐, 디지털 자산 이렇게 해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코인이 발전하면서 코인이 활성화되고 나오면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서 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자산 보관형이 전자지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 말고도 많은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들이 이제 전자지갑 유형들로 나오고 있죠.
전자지갑의 진화를 보면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전자지갑을 분리해 봤습니다. 가장 최초에 나왔던 포인트나 포인트 적립을 하는 바코드에 포인트 적립을 하는 형태의 전자지갑 1.0 시대, 그리고 단순 전자 결제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 앱카드가 나오면서 앱카드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 결제가 나오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활용한 지갑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전자지갑과 우리 카카오의 클레이튼 기반의 전자지갑 등 이런 전자지갑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의 전자지갑 2.0으로 기술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나와야 될 전자지갑이 3.0이라고 봤을 때 이 3.0의 전자지갑은 하나의 앱에서 금융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부24라든가 정부기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생활금융 서비스 또는 생활밀착형 비금융 서비스들이 하나의 앱에 통합돼서 제공하는 형태가 전자지갑 3.0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지갑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지갑 수요가 그럼 왜 늘어나는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바일 뱅킹, 모바일의 거래 이용 빈도수가 높아지고 당연히 간편 결제 같은 이 실물 결제 아닌 간편 결제가 늘어나고 있고, 또 현금 사용량이 줄어가면서 디지털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자산, NFT 또는 비대면 생활금융 서비스. 비대면 생활금융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서 어떤 사업의 신고를 등록하고 또는 세금을 냈고 세금을 등록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활 밀착형 비대면 비금융 서비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물론 이것 때 금융 규제가 혁신되고 해제되면서 많은 비대면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러면서 전자지갑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지갑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죠. 수많은 전자지갑의 앱이 발생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각각 전자지갑이 만들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정부24 따로, CBDC를 하는 한국은행 따로, 모바일 물론 운전면허증도 행안부 중심의 따로 된 전자지갑이 나오고,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핀테크 기업에서도 각각의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자기 전자지갑의 전자문서라든가 각각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계속 광고 및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우리가 최초에 스마트 뱅킹이 2010년도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바로 금융기관들은 그 전에 인터넷 뱅킹을 스마트 뱅킹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다 보니 모든 금융기관이 보통 5개, 10개, 많게는 20개까지도 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많은 앱들의 홍수 속에 고객들은 혼란이 일어나죠. 도대체 어떤 앱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앱을 골라서 써야 되는지, 다 깔아야 되는 건지, 다 설치해야 돼서 이용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비밀번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그때는 공인인증서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 또 인증서가 전자서명 인증의 인증만 받으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또 인증서가 많아지죠. 그래서 기사가 전 타임에 이제 하겠다는 게 모아서 일괄로 하겠다. 그게 이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전자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자지갑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많이 늘어나는 앱들, 이 앱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우리도 만들고, 우리 농협도 여러 개의 앱들이 있습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전자지갑도 우리 농협 그룹 내에 가지고 있는 30개의 금융사가 각각 전자지갑을 만들게 되면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들한테는 그 전자지갑을 과연 어떤 전자지갑을 쓰게끔 할 것이냐, 그 전자지갑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내가 어떤 정보를 찾고 싶은데, 내 자산을 어떤 자산을 찾고 싶은데 어떤 전자지갑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전자지갑의 수요와 전자지갑의 앱들이 늘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디지털 트렌드가 발전하고 디지털의 문화 확산이 되고 디지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대면 쪽에서 일어났던
많은 서비스나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 금융기관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디지털의 발전하면서 디지털로 전환되어 오는 것에 따라서 계속 이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기술 출현에 의해서 디지털 지갑이 혼재돼서 발생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거는 디지털 자산의 등장, CBDC,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그리고 아까 나왔던 DID, 이제 탈중앙화 신원 인증을 위한 분산 신원 인증 시스템 DID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금융 자산이 분산되어 있는 금융 자산을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자지갑을 만들게끔 사용하게끔 부추기는 거죠. 거기에는 또 하나 금융규제 혁신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통합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문서 중개 업무라든가 본인 확인 서비스 등을 옛날에는 실물 본인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그런 서류를 실물로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각 전자문서로 전송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자문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아니면 파일로, 사진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안이 취약하니까 보안이 되는 안전한 장소에, 특정 장소, 즉 전자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 내역이라든가 건강보험 납입 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통합 앱에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의 칸막이를 없앤다 해서 하나의 앱에서 금융과 보험, 증권, 카드, 토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그 앱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이나 또는 전자문서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걸 또 어디에 보관했다가 그 앱이 필요한 시점에 제출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금융기조 혁신도 사실은 전자지갑을 활성화하는 데 부추기고 있다. 다음은 이제 금융사들도 이제는 그 앱의 단점, 그러니까 한 금융사에 많게는 20여 개까지 있는 앱들을 슈퍼 앱이라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앱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도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콕뱅크와 농협은행에서 운영하는 오론뱅크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신한, KB, 우리 하나 마찬가지로 슈퍼 앱이라는 것에 모든 앱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 통합 앱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자산, 인증서 또는 카드 또는 전자문서,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그 앱을 사용할 때 그 보관되어 있는 장소, 즉 전자지갑에서 빼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통합 앱도 마찬가지로 전자지갑을 활성화하는 데 하나의 힘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자지갑은 단순히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앱 하나에 금융, 비금융 서비스가 통합으로 제공되는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자지갑의 3.0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디지털 트렌드와 금융규제 혁신, 그리고 앱에 통합되는 이 트렌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생활금융을 필요로 하는 전자지갑, 그러니까 하나의 앱에서 옛날에는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던 게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모아놓는 통합 전자지갑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통합 전자지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두 개의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각자 자기 은행에 맞는 인증서를 만들어 쓰고 앱을 만들어 쓰듯이 전자지갑도 각 금융기관별로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는 물론 그 금융기관 안에서는 통합된 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전자지갑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 핸드백에, 남자들은 호주머니에 지갑은 보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 은행을 이용한다고 해서 전자지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 또한 나중에 불편사항이 되는 거죠. 문제는 즉각 발생합니다. 제가 보관한 이 전자문서가 A은행에 발행된 A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지, 카카오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지, 네이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지, B은행에 만들어 놓은 전자지갑에 보관되는지를 모릅니다. 다 찾아봐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서류를 제출해서 또는 내 자산을 제출해서 빠른 시기에 서비스를 해결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자지갑, 수많은 전자지갑의 그 서류 또는 그 자산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또 허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뭐냐? 저희가 농협이 봤을 때 이 해결책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된 전자지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세 가지의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협의체 안에서 정부기관, 금융기관 또는 기업,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면 그 네트워크 안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협의체 안에서의 공동사업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참여 기관 간의 정보 공유 그리고 수요 기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협의체에서는 비즈니스 확산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신규 비즈니스 기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전 분야에 통틀어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확산 방안, 전자지갑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확산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협의체에서 공동 참여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중앙회는 이번 세미나 시큐어업 세미나를 주최하는 한국 디지털 인증협회 회장단 회원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디지털 인증협회를 중심으로 저희는 앞으로 이런 통합된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하나밖에 없는 전자지갑이 있듯이 실물 지갑이 있듯이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통합된 하나의 전자지갑, 그 안에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그 안에는 모든 여러분의 자산과 전자문서가 들어가 있는 전자지갑을 만들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용자 또는 고객의 입장에서의 편의성이 지금까지 수많은 앱들은 슈퍼 앱으로 통합이 되어 가고 있으며 물론 금융기관들 간의 슈퍼 앱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규제 혁신으로 오픈뱅킹을 만들었고 또 마이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각기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분의 금융자산을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통장을 각 은행에 여러 은행의 통장을 하나로 합칠 수 없듯이 여러 은행의 앱을 하나로 합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 계좌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모든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들의 등록만 하면 수시 입출금을 한다거나 또는 금융자산을 끌어모아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앱에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전자서명 인증서도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지금 여러 가지의 전자서명 인증체계에 통과한 인증서는 모두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까 하는 것처럼 이용 기간에서의 또 한계, 이용 기간이 자기가 이용하는 인증서만 쓰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이 따르니까 그걸 끌어모아서 기사에서는 하나로 하겠다. 나머지 남아있는 전자지갑, 이거는 우리가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우리는 통합된 하나의 전자지갑을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주력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은 이 디지털 인증 협회에 저희가 리딩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로서, 그러니까 30년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제공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전자서명도 마찬가지로 편의성 도모에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모두의 전자지갑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